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재성 고양시 예비후보 만나서 고양시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비후보가 되신 거죠? 어제까지는 경기도 의원이었는데 네. 오늘부터는 네. 고양시 그 시장 예비 예비 후보가 후보. 돼서 3.1절 행사를 갔는데요. 네네. 경기도 의원일 때 소개를 시켜줬는데 네, 요즘 안 시켜줘요. 이제 예비 오늘부터 그냥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의원직은 아직 유지하고 계신 거죠? 아니 의원직도 사퇴하셨어요. 사퇴하셨어요? 예, 오, 예. 그러셨어요? 아, 전직 의원이 되셨군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까? 그 뭐 규정상 일단 사직서를 내야 되는군요. 내면은 네네. 그래야지 예비 후보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럼 예비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다 이제 사직을 하고 나와야 되는군요. 사직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냥 그 사직서를 제출하면은 네네. 사직 의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예비 후보는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좀 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네. 한 보름 정도 걸려서 이제 아. 사직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미 이제 사직이 된 상태고 이제는 갈 데가 없다. 고향시밖에 갈 데가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됐네요. 의지와 결의를 의지와 가지고 결의를 가지고. 한번 칼을 뽑았으니까 네네네. 고양시라는 특례시를 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예. 외치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사셨던 그 한 채 있는 집마저도 내놨는데 사실 이제 그 분당에 30년간 살았거든요. 예. 아이 거기서 낳고 키우고 그렇죠. 정말 정들었던 장소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역시 이재명 대통령 다운 네네. 행동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정치인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30년이면 강산이 우리 지금은 뭐 빨리 바뀌지만은 네네, 세 번이나 번한다고 하죠. 바뀌었는데 네. 야 그 정든 그 집을 아파트를 팔고 그냥 했다는 것은 야 내가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정말 의지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그 보여주는 것 같고 네네. 뭐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매각하면 자기도 하겠다는데 하겠다고 했죠. 그랬는데 뭐 계속 하나만 뭐. 변명만 하고 6채가 있으면서 네.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나서는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잖아요. 네네. 국힘 변명당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계속 뭐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뭐만 있으면은 뭐 자기들 하겠다 그래놓고 네네. 변명으로 일관하잖아요. 국정의 발목이나 잡고 그런 의미에서 참 안타깝고 네. 뭐 또 언론에서는 뭐 불러서도 그런 얘기도 하고 네네네. 시세차에 뭐 20억 시세 맞아. 그 그런 얘기도 얘기도 했었죠. 하고 그랬는데 네네. 이게 아이고. 아니 그때 당시에 화폐 가치하고 네네. 지금하고는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거의 근데 3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걸 이렇게 얘기한 것은 네네. 조금 너무 오버한 거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의지를 보인 건 네. 본인이 그거 사실 안 팔아도 되는 거거든요. 본 실거주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제 부동산 정책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부동산으로 네네. 돈 버는 시기는 지났다. 지났다. 그걸 예. 계속 말씀하셨고 네. 또 부동산에 대한 의지는 강하시고 네. 그 최근에는 농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농지에 말씀하셨죠.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농지 처분 명령을 내려야 된다. 네네. 예, 농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작을 안 할 경우에는 처음에 그 경작을 하게끔 그 관청에서 공문을 보내고 나서 네. 그럴 경우에도 안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주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은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거 농지로 가지고 실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네. 투기 목적으로 한 것은 전체적으로 경제 어렵고 부동산 투기 목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뭐 국힘에서는 또 공산당 같은 뭐 이게 법을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농지법이라는 게 그러면은 진보 진영에 있을 때만 법이고 그건 옛날 아니죠. 보시 그 이명박 대통령 다 박근혜 있을 때 있던 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그 저 부동산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 맞아요. 대통령께서는 계곡 정비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요즘 최근에 이제 계곡 그 정비는 경기도지사 할 때 강력하게 추진했잖아요. 하셨죠. 그러고 나서 좀 지나고 나니까 좀 느슨해진 것 같아서 야 공무원들이 보면서도 지나간다. 못 가지 않겠다. 맞아요.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렇게 하셨죠. 한번 그 결정한 정말로 결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대통령의 그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가 확정이 됐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세제 혜택을 받았는데 주지 않겠다 의지를 분명히 했고요. 이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투기 심리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죠. 그 심리적 그 고점 지났고, 네. 그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과거 같이 버티면 되면 된다. 네네. 그건 그 좀 잘못인 것 같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네. 그건 어느 정도 이건 그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매물이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매물이 지금 많이 강남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그 주택 공급 정책도 발표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그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네. 정부의 의지 확고하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세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투기 심리가 잡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양시와 연관해서 이거 부동산 정책을 좀 여쭤보면 실거주자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또한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어요. 우리 명 후보께서 재개발 행정 절차 신속해라. 요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저 1인 시위를 하신 거예요? 고양시가 이제 80년대 빌라를 많이 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한 지금 벌써 한 3, 40년 되다 보니까 그 지하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국지성 호우로 해서 120 맞아. 전번에도 한 100mm 정도면 그랬죠. 거의 다 잠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을 하려면 주택조합도 설립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고 그래서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행정 절차 가지고 계속 그 진행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뭐 그 실제로 이제 이사간 경우도 있고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빈집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범죄를 또 그 할 수 될 수도 있고 있죠. 그리고 이게 오래 진행되다 보면은 요즘 자재값이 올라서 또 부담이 높아지고 그다음 그 도시도 또 그냥 빨리빨리 진행돼가지고 깨끗하게 쾌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없기 때문에 빨리 행정 정책을 진행해라 그런 의미에서 그 제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저 내용을 보니까 뭐야 일산 300%, 중동 350%, 분당은 326. 그러니까 일산이 다른 데보다 그 용적률이 적다는 거군요. 지금 낮다는 거군요. 그 일기 신도시 얘기고 나머지 앞에 그냥 보이는 그 화면은 나머지 이제 재건축하는 거 신도시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그 행정 절차를 진행하라는 거고 그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후계획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분당이 지금 326%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매각한 간 데가 이제 일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일산이 300%고 중동이 350%인데 이 기준 용적률을 그 낮으면은 그만큼 그 주민들의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니 똑같이 일기 신도시인데 왜 일산만 300%냐? 똑같이 그 뭐 많이 올려달라는 거 아니고 평균화를 시켜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1인 시위를 했는 거고. 근데 이동환 시장은 분명히 4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예, 시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고집. 도시공학 박사다 그러면서. 근데 시민들이 원하면은 해줘야죠. 그게 왜 그 기반 시설은 충분히 가능한데 이유는 쾌적한 도시 환경, 기반 시설이 약하다. 근데 이 기반 시설은 하수 처리장하고 수도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증설을 하면 되는 건데 충분히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고집 때문에 지금 그 이걸 고집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럼 구도심이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것도 이런 이유예요? 네,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은 자꾸 다른 거 가지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행정 절차 가지고 뭐 도로가 도로가 좁다느니 뭐 그다음에 용적률이라니 그런 거 가지고 태클 걸면서 계속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그만큼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재값도 올리고 인건비도 올리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야, 그럼 이동환 시장은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개발하겠다고 그래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네요. 결국. 그 선거 때는 빨리빨리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군요. 그렇게 해서 전임 시장이 사실은
그 재건축에 대해서 재개발에 대해서 좀 늦게 해줬거든요. 이동환 그때, 전임 시장이 예, 전임 시장께서 그때 특히 우리 능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재개발 쪽에 이제 대부분 소송까지 가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이거 정말 우리한테 안 해준다 그래서 이동환 시장한테 사실은 그때 지난 총선 때 네네. 표를 많이 몰아줬어요. 그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더 심한 거요. 더 안 해주고 네네. 행정조치 안 해주고. 제가 이제 건축사 협회하고 그 간담회를 여러 번 가졌거든요. 네. 고양시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그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정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인허가 절차가 네네. 안 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기가 이제 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 모르고 그 원인을 보니까 너무 자주 그냥 인사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최소한 그 인허가를 하는 부서에서는 1년 이상을 하면서 좀 그 경륜도 쌓고 지식을 해야 되는데 한 6개월마다 바꿔버리니까 사람을 익히는데 한 2, 3개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허가 처리가 늦어지니까 그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고 네네. 건축을 할 때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은행에서 PF 대출을 받는데 건축 허가를 해가지고 와라. 네네. 늦으면 그만큼 또 못 해주면은 네. 그 얼마나 자산상 피해가 있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시민들하고 많이 만나봤는데 대부분이 고양시는 인허가 절차를 좀 빨리 해주라 그런 맥락입니다. 지금. 그럼 만약에 명재승 후보가 지금 예. 시장이 된다고 하면 고양시장이 예. 된다고 하면 고양시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세요? 그게 이제 원스톱 통합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네네. 생각하거든요. 뭐 인허가 절차가 들어오면은 각 부서별로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건축허가 한 번 들어오는데 한 부서 협의가 한 보통 2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군데서 보완을 때리면 그것 때문에 계속 늦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네. 그 시민들 원하고 통합 시스템을 하고 그 만들고 싶고 그 부분 그건 아마 시장이 내가 된다 그러면 제일 네네.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걸 먼저 하고 싶다. 예. 왜냐하면 그럼, 인허가 절차를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시민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근데 자꾸 이제 공무원들이 저도 그 공무원 할 때는 잘 몰랐는데 네네. 밖에 나서 의원을 하다 보니까 네. 이거 보완을 계속 되는 거야 똑같은 상황을. 그러면서 절차를 늘리고 그래 네. 이런 부분은 정말 보완되는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기능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시장이 되면 그렇게 뭐 빨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완해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건 하는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기능을 해야지. 그래야지 빨리 처리하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네네. 이 인허가 처리는 빨리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시민들 위한 서비스가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싱가포르하고 필리핀 순방을 떠나셨고 지금 싱가포르에 도착을 하셨는데 지난주에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또 방문을 했었잖아요.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 특히 이재명 대통령 외교는 정말 잘한다. 뭐 다른 것도 잘하시지만 그런 얘기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인 성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 외교. 네. 그 윤석열 그때 정부하고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비교되죠. 갔다 오면은 그 예공 투자도 되고 그리고 1월달에 수출도 막 늘어났죠. 그 영원한 국제사회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지 않습니까? 네. 소가 풀을 먹는데 한쪽만 먹는 게 아니라 양쪽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맞습니다. 우리 국제사회는 냉엄하기 때문에 우리 이익 되는 것은 외교를 통해서 최대한 국가 이익을 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는 정말로 만점을 넘는다고 넘죠. 생각하고 네, 다른 어느 역대 정권보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동환 고양시장은 해외를 여러 번 갔다 왔잖아요. 34번.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또 지적을 했지만은 본연 성과했다 그러면서 투자 의용서하고 뭐 그다음에 MOU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적은 빵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동환 시장 해외를 나가면서 지금 그 자기가 나간 이유를 경자구역을 하면서 그 해외에 유치를 하겠다. 근데 경자구역 신청하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4년 동안.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왜냐? 처음에 800만 평을 하다가 지금 500만 평으로 줄었거든요. 왜요? 그게 너무 산자부에서 너무 크고 실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라. 근데 그쪽에 이제 절대 농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엄격하거든요. 식량 문제가 요즘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식량 문제에 대해서는 소중함을 느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 농림부에서는 절대 농지에 대해서 만약에 훼손을 했을 그 편입이 됐을 경우는 네네. 대체 농지를 그 취득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거기가 농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네. 협의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축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산 같은 경우에가 이제 테크노밸리하고 네. 그 제3 전시장도 있고 맞아요. 방송 영상밸리 지금 말하는 K컬처 아레나 그 부분만 하고 나서 점점 넓혀가면 되는데 네. 자기 고집만 부리다 보니까 아예 안 되고 있고 그걸 이유로 해서 이제 해외 기업을 유치하겠다 네. 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너무나 극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극명하게 다르네. 예. 지금 댓글에서 호주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발언하신 패널은 누구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치 인싸라는 분이 명재성 고양시장 예비 후보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말씀하시는 게 행정을 좀 아시는 분 같네요.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래서 성수광님이 여론조사 1등 후보입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댓글에서 글을 올리고 있는데 그 이제 행정을 좀 아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명재성 후보는 덕양구청장을 했고 일산에 그리고 일산 서구청장을 했어요. 고양시에서. 그러니까 두 군데 구청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그 일산 고양시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 고양시에서 정말 그때 9급부터 하셨나요? 시작을? 아니었나요? 그때. 구급부터 해서 쭉 올라오셔가지고 구청장을 두 군데서 하셨어요. 일산 서구청장 하다가 그다음 시청에 이제 기획조정실장 하고. 그러니까 뭐 고양시의 중요한 업무는 다 하신 거죠 결국은. 실질적으로 그 구청장하고 그다음에 그 교통 업무도 봐봤고, 그러셨죠. 근데 복주 업무도 봤고, 그다음에 그 미래전략국장도 해봤고, 여러 가지 업무는 다 해봤다고 보죠. 그리고 경기도 의원까지 하셨고, 그러니까 뭐 정치, 그다음에 행정, 이 대통령과 거의 비슷해요. 이재명 대통령도 행정을 쭉 하시다가 정치에 들어오셔가지고 의원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행정을 하면 행정은 규정하고 이제 법에 하다 보니까 좀 유연성이 없습니다. 네, 정치 하다 보니까 그게 행정할 수 없는 부분을 또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행정만 하는 그 시장보다는 정치와 행정을 같이 하는 시장이 필요하다. 이게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딱 똑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모습하고 거의 흡사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정으로 인정받으셨고 그다음에 정치로 들어오셔서 정치적으로도 큰 성과를 내셨고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행정과 정치의 경험이 결합을 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이게 정원화 구청장도 지금 서울시장에서 일이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 트렌드가 그 행정 플러스 정치가 그 시장을 하는 게 맞고 국가 운영을 하는 게 맞다는 그 조금 시대적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3월 4일 날 출마 선언을 하신다고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고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마 기자를 하고 오마이TV가 생중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사유를 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세트로 사실은 이거 얘기 안 하셔 저한테 얘기를 미리 안 해줬는데 제가 이제 알고 제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마 선언 장소를 굳이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로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 김대중 대통령님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그 일산이 사저가 그 15대 대통령 그 97년 12월 18일 날 당선된 곳이거든요. 그쪽 거기서 당선되고 나서 한완한 시민들한테 이호 여사고 손을 흔들면서 장소. 그러면 영화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저기 지금 포스터인데 포스터에 사진이 저기 있잖아요. 김대중, 이호 두 분의 명패가 붙어 있는 그 사진. 그게 처음에 그 이게 김대중 대통령 사저가 정말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고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독일 갔다 오시고 그 사저에 가시기 전에 일산에 거주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햇빛 정책을 구상하시고 저곳에서 나중에 보면 그 사저가 그때 그 사전 안기문화 그때 정보기관에서 감찰을 해서 그 보면 지하 땅굴도 있고 그 정도로 좀 그 유서가 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매입을 해서 기념관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평화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동환 시장 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동환 시장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예 그냥 유지 관리만 하고 아예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사람들이 가서 예, 예. 방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네네. 그 작년엔가 네. 그 촉구 그 개방하라고 촉구 기자회견을 했던 장소가 저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을 한 이유가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이동환이가 그 시장에 지금 네네. 폐쇄를 시키면서 네네. 그 불통의 장소로 돼 있잖아요. 그 고양시 행정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열게 했던 것 같이 네. 그 뭐 재건축 재개발도 그렇고 그다음 해외 여행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시민들하고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소통 안 하죠. 그 제가 그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 단체 만나 보면은 네네. 시장 만나기가 거의 힘들고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 사저가 닫혀 있는데 네네. 제가 시장에 되면은 사저를 바로 개방하고 그 닫혀 있는 고양시를 좀 딱 열어서 네네. 고양시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김대중 대통령 사저를 출마회견 기념관으로 잡았습니다. 장소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의미가 있네요. 예. 제가 그 명하면은 네. 시민과 함께 하는 다시 뛰는 고향을 했거든요. 오. 지금 닫혀 있는 고양시를 열린 공간으로 열린 공간으로. 정말 소통이 되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네. 시장 당선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을 좀 개방해서 시민들이 네네. 야 역사적인 장소에 네. 좀 자주 출입하고 그 평화 교육도 받고 그런 장소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통의 상징이에요. 이동환 예. 시장의 예. 고양시가 불통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저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이게 그걸 다시 소통의 장소로 바꾸겠다는 예.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죠. 거기서 바로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일종의 메시지를 네네. 전달하기 위해서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뭐 다른 분들은 보통 의회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네 맞죠. 예. 근데 여기서 예.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고 3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니까 네. 3일 후죠. 수요일 날 11시에. 그때 예. 그 교수님 네네. 보려고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저를 만나고 싶으면 오시면 됩니다. 근데 저기서 뵙겠습니다. 근데 전 선거법상 네네. 내가 뭐라고 그러면은 안 된다. 됩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요? 자발적으로 오시면은 무슨 자발적으로 상관없는 거고. 동원하고 이런 게 아니고 동원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예. 오시는 거예요. 누가 뭘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출마 선언 자리에 송영길 전 대표가 오신다면서요? 예. 어떻게 송영길 전 대표하고 무슨 인연이 있으십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네. 그 지금 당선시키는 역할을 많이 많이 하신 하셨죠. 거죠. 선당 네네, 후사, 맞아요. 네네. 계양을 지역구도 또 물려주시고, 그랬었죠. 그리고 험지인 또 서울시장에 서울시장에 출마하시고. 했었죠 그 당시에. 네네. 근데 검찰의 무자비한 그 탄압에 의해서 네. 그 뭐 200 며칠 동안 또 그 출판 기념회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난을 겪으셨는데 그분하고는 또 특별히 또 같은 나이도 같고 나이도 같으시군요. 두 분이.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도 비슷하지 않으세요, 두 분이? 예. 고향도 같습니다. 고향도 같죠.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인연이 예, 있으시군요. 그걸 떠나서 네네네. 그 정도로 정치적 신념과 있고 신념도 있고 또 당에 대한 또 애정 네. 그것도 한 번 한 약속에서 지키는 네. 그런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꼭 모셔서 네. 저도 그분과 같이 한번 그 정신으로 고향 시정을 이끌고 싶어서 특별히 부탁해서 좀 와서 좀 힘좀 실어달라.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군요. 예. 혹시 한준호 의원도 예, 오시나요? 한준호 의원님도 오신다 네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날 제가 사회를 보고 네. 한준호 의원, 네. 송영길 전 대표, 네, 그리고 예, 명재성 후보 이렇게 같이 출마 기자회견을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네. 자발적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BTS 완전체로 네. 광화문에서 이제 공연하는데 광화문뿐만 아니라 고양시에서 공연을 한다면서요? 4월달에 하는 걸로 네, 계획이 네, 네. 잡혀 있고 네. 그 이제 그 고양시 종합운동장에서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원래 킨텍스가 아니고 그 거기서 하는군요. 킨텍스보다는 이제 종합운동장이 지금까지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대하역이 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잠실 구장에서 많이 네, 했는데 많이 했었죠, 거기서. 그 이제 공사 중이라 음. 고양시에서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뭐 지드래곤도 하고 뭐 그 또 BTS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한 뭐
라이브레이션이 그 원래 기획 공연자더라고요. 맞아요. 그랬었죠. 네, 많이 유치해서 좀 국제적인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 고양시가 사실은 월드스타들이 공연하는 성지로 불리잖아요. 예, 예, 예. 킨텍스나 이런 데서. 그래서 K컬처 밸리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수건 사업이잖아요. 예, 예.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통령께서도 이제 지역 공약으로 하셨고 네. K컬처가 CJ 라이브 시티라고 하다가 네. 계속 표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해지가 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공모 절차를 한 다음에 그 LA에 있는 그 라이브 네이션이라고 네. 그 세계적인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그 공연 기획사. 전문 기획사죠. 네네. 그 처음에 공모를 한 다음에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그 실계약을 하기 위해서 네. 2월 20일까지 그때 당시에 투자 의향서를 받고 이제 계약을 진행하는 중에 네. 거기가 그때 CJ에서 철골조를 했었거든요. 구조물을 세워놨는데 네. 그 이제 안전 진단하는 과정에서 네. 그게 좀 경기도도 좀 생각 깊게 해서 해야 되는데 네. 라이브레이션에서는 야 이게 구조물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구조물뿐만 아니고 집안에 대한 정밀 안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그 기간을 연장을 해주고 정밀 안전 진단할 때 네. 국제 그 공인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2월 달에 그 계약을 하고 네. 4월달에 착공을 하기로 원래 했었는데, 했었는데. 예, 그래서 그 한 10개월 정도 늦어져가지고 12월달에 하기로 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야 이게 또 표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불안하고 그냥 엄청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항의도 하고. 그래서 전번에 그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네. 그 경기주택공사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 관련 부서를 불러다가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예, 제가 그 경기도 부서에다가 좀 계약을 꼼꼼히 해서 다시는 뭐 그런 지연 상태가 또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했고. 그러셨군요. 예, 예. 그리고 먼저 그 30년에 준공을 하게끔 돼 있는데. 네. 그럼 임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라이브레이션에 또 요청을 했더라고요. 아. 예. 금년에는 공연 기획이 다 잡혔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시민들에게 좀 이건 공연장을 확실하게 한다. 네네. 그럼 내년부터 임시 공연장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고양시에 그 협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임시 공연을 내년부터 하고 공사를 같이 착공을 하면은 이게 그 확실하게 그 공사가 진행되고 나중에 2030년에 네. 준공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시민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임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제 고양시 협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 되면은 일단 무조건 TF팀을 해서 네. 반드시 내년에 바로 임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 준공되기 전까지도 할 수 네네.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한번 얘기를 했고 시민들한테 네, 꼭 그렇게 할 하셨군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고양시가 사실 문화관광 도시거든요. 네, 킨터스도 있고 또 그 관광 숙박단지도 있고 네네. 또 K컬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저 좀 미리 그 방송국이 많다 보면은 네네. 그 행주산성과 호수공항과 연결되면 그 축으로 해서 관광 문화의 도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임시 공연장을 만들면은 네. 또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올 거고 네. 또 GTX-A도 있고 그러면 맞아요. 교통도 또 그렇죠. 확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니까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좀 고양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죠. 예,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비 후보가 되셨으니까 예, 예. 카메라에 예. 고양 시민들에게 내가 이제 예비 후보인데 예. 앞으로 고양시장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양 시민 여러분, 제가 그 고양 특례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예비 등록을 했습니다. 항상 말한 것 같이 행정과 정치를 경험한 후보자로서 말이 아닌 실천을 가지고 꼭 제가 공약한 사항은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양시가 결코 낙후된 도시가 아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잠재된 도시입니다. 지금 침체돼 있고 닫혀 있는 고양시를 정말로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시, 일자리가 풍부하고 교통이 잘 그 사팡벌 예. 사탕벌 이게 말이 잘 안 말이 잘 안 나오시죠. 어쨌든 교통이 편리한 그런 도시로서 음. 우리 시민들이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제가 꼭 이뤄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비 후보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공약을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예비 후보가 되셨으니까 예, 이제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예, 예. 노력해 주시고 또 시민들도 실적이나 이분이 하신 일을 가지고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앞에도 말했지만은 네. 말이 아닌 네네. 행동으로 네. 실천으로 보여주는 그런 정치가가 되고 그 시장이 되고 싶고요. 네네. 지금까지 제가 공직생활 하거나 또 도의원을 하면서 그렇게 실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건 만약에 시민들이 선택해주면 꼭 실천하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명재성 고양 특례 시장 후보 예비 후보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예, 예, 예. 또 수요일 날 4일이죠. 3월 네. 4일 11시에 고양시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기념관 그 앞에서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한준호 의원과 함께 출마 기자회견을 명재성 예비 후보가 하시게 됩니다. 저도 가니까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명재성 후보와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면 다음 주에 또 일요일날 뵙도록 하고 일요일도 한 주 동안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예,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